자,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죠.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의 관리직 대표가 숨졌다고 일본 언론이 북한 소식통을 통해서 외부로 보도했습니다. 워낙 중국에서 그 수산물 가공하고 마른 거를 가공하고 여러 가지 가공하는 업체가 북한 노동자들을 썼을 때 그 월급으로 나가는 비용이 막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한 명이 할 일에 대한 중국 사람 한 명이 할 일에 대한 그 월급을 중국 돈 3,000원이라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것의 3분의 1이라는 월급을 줘도 돼요. 그러면 한 1,000원으로 뚝 떨어지겠죠. 1,000위안. 사실 북한 사람들 이렇게도 돈 못 받아요. 거의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일합니다. 일도 굉장히 빡세게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일머리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북한 여자들도 정말 일을 귀신처럼 잘합니다. 깨끗하게 일하고 깔끔하게 일하고 일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와서 북한 사람들을 일시킬 때 한결같이 그들이 누렸던 게 북한 사람들이 일솜씨가 빠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북한 여성들이 일 잘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일을 빨리 하니까 수산물 가공 공장이나 이런데 대부분 그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생산 라인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98%에서 95% 이상이 여성 노동자들이 수산물을 가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팩트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2,0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공장이라는 네모박스 안에 딱딱딱 들어가 있으면 바로 옆에 이동도 못하게끔 이렇게 아파트처럼 공장 숙소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그 공장의 숙소도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딱 그 숙소 안에서 있었습니다. 아니면 혹은 우리는 걸어 다니는 아파트가 근처에 어디 정도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이 그 공장과 숙소가 별반 떨어지지 않고 거의 그 박스권 안에서 걸어서 기껏해야 5분에서 10분 안 떨어지는, 자동차 타고 이동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숙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줘도 항상 북한 여성들이 어디 잠깐 나가 외출할 때도 거의 북한과 똑같이 떼거지로 줄을 맞춰서 이동합니다. 거기서 한두 명이 뛸 수 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껄렁껄렁 대충 일하면 됩니다. 대신 월급이 없죠. 어차피 일 열심히 해도 월급 안 주기 때문에 시간 채우기 급급해요. 근데 외국에 나와 있으면 일단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한 것만큼 그거에 대해서 티청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로 제도를 운영해요. 한 달에 100달러를 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중국 돈. 100달러라는 돈은 북한 주민이 북한에 있으면서 일을 해서 만져볼 수도 없고 한 달 동안 100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기껏해 12만 원이란 말이죠. 12만 13만 원. 더더구나 북한에서는 이 100달러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10시간 넘게 일한다는 거예요. 결국 대충대충 일하는 중국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빡세게 일하는 북한 사람들의 월급이 현저하게 작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압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데 그것의 몇 퍼센트를 국가가 다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돈을 쥐는 것은 100달러다라고 해도 사실 북한에서 일하는 것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나가기를 원해요. 나갈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중국에 나가서 어떤 생활로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중국에 나가면 돈을 이만큼 번다는 환상에 빠져서 가는데 일단 가서 아무리 고생하고 고달파도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100달러씩 1년 벌면 얼마입니까? 1,000달러죠. 3년 벌면 얼마입니까? 3,000달러라는 300만 원, 400만 원 돈이라는 것을 쥐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북한 주민에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인가공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3년을 기약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굉장히 힘들죠. 2,000명이 함께 들고 일어난 폭동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폭동이라고 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좀 폭동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이런 거죠. 자, 일을 하는데 북한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한꺼번에 직불하겠다.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월급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먼저 왔던 식당 종업원들이라던가 외국에 나가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시던 분들이 증언을 들어보면 중간에 돈을 주면 그 돈이 뭡니까? 차곡차곡 100달러, 1,000달러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대사관으로 망명하거나 돈이 있으면 소위 뭐합니까? 딴 생각하죠. 그래서 북한
이 딱 틀어잡아 있는 그 체계 안에서 빠그러져 가지고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 빌미를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것도 좀 상이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종업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교대제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 합당한 방법으로 중국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송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오래 풀리면서 중국에서 대거 이렇게 아픈 사람들도 교체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암에 걸렸다거나 또 다른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다거나 집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난 좀 아프니까 들어가겠다고 해서 일하는 게 고달프잖아요. 애들도 보고 싶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면. 우리 집이 어디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하면 가까운 사람이 들어갈 때 그 편지에다가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매 집에 다니면서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어차피 그 임가공업 나간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지역이 고만고만한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됩니다. 내가 당신 딸의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세요. 자, 근데 우리 가족에게 3년 동안 돈을 못 보낸 거 있죠.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은 누구도 왔다 갔다 왕래는 없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3년 동안에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지금 집에 못 간 사람들은 거의 4년 가까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을 경우 돈 한 푼도 못 준다. 왜? 당신들에게 줘야 될 돈이 우리나라가 전쟁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 국가에 넘기고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월급을 달라고 하니까 월급의 상당 부분 다 떼고 우리 돈 15만 원 가량만 한 달에 줄 수 있다. 결국 100달러 정도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준 겁니다. 이 100달러 정도마다. 전쟁 준비 자금으로 다 뛰어가니까 내가 3년 동안 일하고 4년 동안 일하는데 돈이 없다. 여러분 악이 나죠. 그러면 죽은 듯이 일해야 되겠다라고 봉기도 못 일으키고 불만도 못 일으키는 게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북한 주민들의 정서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랍니다. 여성. 월급 왜 안 주냐 이렇게 반기를 든 이 주도가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남자들은 이미 그 멍청이가 됐어요. 왜냐. 북한 남성들은 이미 그 체제 안에서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몇십 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될 책임도 그 사람들에게는 없고 그냥 북한 남자들은 직장만 다니고 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고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도 관심 없고 그냥 와이프 뒷공무니만 그냥 와이프 엉치만 바라보면서 우리 마누라 어디 가서 쌀 가지고 오겠지. 먹고 사는 걱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하는 거고 우리 아내가 하는 거지 나랑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여자들이 대부분이 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북한 노동자 2,000명이 나가 있던 이 사람들은 북한에다가 아이 2살, 3살 이런 아이들 다 놔두고 남편을 북한에다 두고 엄마가 돈 벌어 가지고 올게 혹은 처녀들이 나왔다 한들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요 북한에 들어가 결혼을 하고 우리 엄마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가장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내 가정을 죽이는 일이고 이 돈을 못 챙겨가지면 우리 가정의 목숨이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서 뭘 해서 돈 벌겠습니까? 돈 못 벌어요. 여러분 노동력을 제대로 내가 팔아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있다면 이 정도 아니겠죠. 오직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나왔는데 그 돈을 못 받는다 눈깔이 돌아가는 겁니다. 봐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 원래 이 나라는 월급이 없는 거고 너도 무일푼 나도 무일푼이라는 것이 합당하고 사회적으로 묵인이 되고 우리 다 이렇게 약속이 딱딱딱 되어 있으면 어차피 돈 벌어서 우리를 줄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별로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에 나오면 뭐가 됩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 나오면 우리가 돈 벌자고 나왔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일했는데 북한의 가장들에게 여성들에게 나 돈이 없어. 국가가 다 빨아 들어갔어. 이게 참을 일입니까? 참아지십니까? 안 참아진다는 거. 근데 왜 들고 일어났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내 가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폭동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는 게 사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야 우리 돈을 못 찾았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돈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누구를 압박하자 자기네끼리 약속하고 뭔가를 했을 거잖아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게 정부에 대한 반란이거나 김정은에 대한 어떤 반란까지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에게 돈을 안 주는데 집에 니 다 떼어먹구나. 우리 책임자가.
근데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러는 거야. 자, 동무들 돈이 없어요, 돈이. 또 전쟁을 준비하기 한다고 해서 우리 당자금으로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월급은 100% 국가에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다 빨아갔으니까 저는 줄 거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죠. 이 사람이 띄어먹은 건 아니지만 관리자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말하는 스피커를 북한의 종업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아, 제 돈 주세요, 지배인동지. 왜 내 거 안 줍니까? 그러면 야, 내가 떼먹은 게 아니다. 나라에서 전쟁 자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충성심이 발동해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장군님께서 이렇게 나라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종업원들의 월급을 다 6개월씩 우리 다 상납했다. 그래서 전쟁 준비 자금으로 너네 3년치 월급 다 줬으니까 우리 월급 없어.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관리자에게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저는 생각했겠죠. 아, 인연이 이게 지가 우물로 양으로 다 떼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 돈을 떼어먹고 안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마음에는 순수한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정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지배인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야, 니 돈 받았니? 그러면 언니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야, 니는 돈 받았니? 우리 집에는 아픈 엄마가 혼자 있는데 우리 동생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많이 아픈데 나는 그 돈 못 받아가면 우리 집이 다 가난하고 굶어 죽습니다. 이 눈알이 돌아가는 거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지배인 방에 가서 돈 달라고 난리칩시다. 우리 가만히 있지 맙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3명, 4명 좀 똘똘한 사람들 함께 해가지고 당신 정부 뭐하냐 이런 말은 제가 감히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배인을 대신해서 지배인한테 1대1 대독해가지고 가가지고 내 거 내놓으시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엄마가 돈을 안 보내주면 죽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빨아들일 돈 빼고도 그 기본 조금 그 줄만한 돈은 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배인동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돈 주시오. 돈이 없다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관리자라는 이 직업이 공정하게 아주 똑똑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 공명정대하게 분배를 해서 이때까지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이때까지 리더들이 북한의 관리직들이 나와서 무슨 돈을 뻗습니까? 노동자들에게 가야 될 돈을 이렇게 어느 정도 긁어서 착취를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것을 북한 주민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니들이 우리를 착취해서 돈을 버는 건 좋아. 근데 어느 정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착취해서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니까 찾아가서 딜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가서 극단의 분노의 상황에 도달해서 때리거나 압박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상황까지 나온 겁니다. 관리자를 숨지게 하는. 근데 그럼 숨지게 한 기본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전 국민이 어떤 증상을 겪었나요? 한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신 여러분들은 답답하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 무기력증과 우울증과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겪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가 터지고 4년 동안 북한 노동자들이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마트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합니까? 1년 365일 일주일에 몇 번 놀지도 못하는데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다 뭐합니까? 물고기 대가리만 본다고 낙지 오징어 물고기 명태 막 이렇게 둑갈만 파내고 그 생활을 4년 동안 했다고 보십시오.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다 심리적인 이런 불안 상태, 삶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있거든요. 여러분 북한에서 금방 오신 분들이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이 마음속에 화가 있거든. 훅 하는 거. 갑자기 성질이 확 올라.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우리가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억누르고 살고 순간순간 화나게 만드는 너무 많은 상황, 너무 이렇게 성격이 후천적으로 괴팍하게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억누르고 있다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모두가 있어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4년 동안 그 안에서 외부와의 접촉도 없고 자기네끼리 소위 다툼도 있었을 거고
우울증과 심한 압박이 있었을 거고 북한도 들어가지 못하고 고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도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몇 년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라통이 치밀어서 같이 증폭된 폭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닐까. 그래서 이 굉장한 사건의 배경이라고 했을 때 2,000명이 함께 들고 일어났다는데 거기는 주도자가 몇 명이 있겠죠. 주도자는 지금 북한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 2,000명을 다 족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누군가 뭔가 내부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한두 명에서 몇 명의 아예 소수의 규모는 북한 정부의 입맛대로 뭔가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들이 일어난 폭동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던가 놓고 봤을 때 체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난 폭동, 그 점거한 이런 거는 아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까지는 첫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다. 말 못할 스트레스를 안고 일을 한 것이 거기에 증폭돼서 월급을 주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같이 응집되면서 그 마음속에 화가 표출된 이런 결과가 아닐까. 그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뭐 이 난리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자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했고 여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강하고 북한에서 여자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생명이냐, 돈을 찾아서 내 가족을 살리냐, 내 가족이 죽음이냐라는 생존 앞에 여자는 그야말로 당돌하며 북한 말로 말하면 뭐 단두대라도 올라선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책임감의 발현이 아닐까. 악바리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급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면 그 북한 주민들의 뭉친 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이 한 가지는 좀 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나가 있는 파견 근로자들의 월급을 지벤이 중간에서 많은 그 돈을 강탈하거나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대부분 좀 상당수 많이 씌워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절을 할 때 대한 어떤 김정은의 소위 방침이라는 말씀 같은 게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월급을 좀 풀 확률이 많습니다. 달래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100% 줄 확률은 없지만 절반 정도는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어느 정도는 지급할 때에 대한 내부적 표치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 당국도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월급을 마구잡이로 100% 떼는 그런 엄청난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 아닐까.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그래도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수고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시발, 북한 정권이 좀 정신 차리고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라는 어떤 룰이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를 저도 밖에서 응원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또 이 영상을 외국에서 시청하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북한 국적이지만 간혹 제 영상을 보시고 컴퓨터 전공하시는 북한에서 소위 해킹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월급을 어느 정도 지급을 받고 있지만 또 분명 여러분들은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버신 자금의 한 80%는 다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그 소득에 대한 몇 퍼센트의 어떤 그 세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득을 내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득세는 아주 진짜 몇 퍼센트에 준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분을 조금씩 낼 뿐인데 여러분들이 월급 받은 거에 대한 그 거의 한 70% 강탈당하는 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북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막연한 나라도 당연히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나라가 정상이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당국에다 바치고 절반은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왜 절반씩이나 북한 당국이 가져가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품지 못했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식으로 국가에다 나를 국가가 파견해서 외국에 내보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정도 뜯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국제적인 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탈북해서 나와서 보니까 북한이 행하고 있는 이 행태, 북한 주민들의 월급을 이딴 식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배만 떵떵 불리는 이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이지도 않으며 강도 같은 수법이며 지구상의 북한 김정은 정권밖에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자기 국민을 학대하고 배고프게 하고 죽이고 돈 뺏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